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신용동, 건국동, 양상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정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제9대 북구의회 첫 구정 질문을 통해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구정 질문은 우리 북구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네, 국장님. 최근 우리 북구가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 본 의원이 휠체어를 빌려서 우리 북구 관내 곳곳을 한번 직접 돌아다녀 봤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휠체어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빽빽한 볼라드, 가로수 등으로 인해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한 인도 등 장애인 이동권이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동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 공원 화장실 60개 중에 11%인 7곳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동안 지금 보행자 안전과 지금 특히 장애인의 이용함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저희 이제 구에서도 볼라드를 지난 3년간 아마 419개 정도를 아마 정비를 했었고, 또 역시 가로수 주변에 지금 보호대를 155개 정도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긴 했거든요. 또한 공중 화장실이 지금 우리 공원에 보면 60개 중에서 규모가 적거나 20년 이상 됐고, 특히 25평방대 이하를 재놓고는 전부 다 정비를 했는데 아직도 더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인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네, 청장님, 국장님이 나름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청장님이 무장애 도시 조례에 따르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좀 무관심해서 발생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는데요. 청장님 혹시 우리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19년 2월에 8대 구의원이신 이정철 의원님께서 의원 입법으로 조례가 예, 맞습니다. 2019년 2월입니다. 우리 북구의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는 광주시보다 240일이나 더 일찍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우리 북구가 선도적으로 제정을 했죠. 그런데 이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지금 기본계획 조성되어 있나요? 이제 기본계획을 이제 20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21년도 11월 달에 상정을 했는데 기본계획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 이제 포괄적인 내용들, 광주시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 또 건축 기본 계획 수립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전부 반영해서 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 나름대로 다 의견이 계시겠지만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현재까지 지금 수정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정 보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북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무장애 도시 조성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것은 2021년 11월 15일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제 그전에는 이제 어쨌든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다가 이제 위원회가 됐는데, 위원회 할 때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보완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께서 무장의 도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연 회의를 한 차례만 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명단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명단을 보면 복지교육국장과 건축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무장의 도시 조성 조례만큼 우리 북구에 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조례가 있나 싶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북구가 도시 디자인과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조례고 그 조례에 따른 위원회인데 막상 들어가 있는 당연직 공무원 명단을 보면 건축과장과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심지어 복지교육국장은 지금 현재 공석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회의가 열린다고 한들 이 당연직 공무원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북구가 무장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같이 논의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뭐 격을 좀 높여서 하면은 더 좋았을 건데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의원 발의로 된 이제 조성의 당연직 공무원도 조례 내용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째 의원 발의된 내용이니까 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보시면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최근에 하는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단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부단장이 자치행정국장이고 단원이 11개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고 타 지자체와 비교가 될 만한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금 집행부가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에 무장의 도시 조성위원회의 이 구성 명단을 가지고서 우리가 과연 무장의 도시를 기본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주셨다시피 추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면 그 명단을 좀 더 격상시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개정안을 내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집행부한테 이름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구리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15명씩 4개조로 구성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단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점검단이 매주 한 번씩 이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뭐 볼라드나 아니면 뭐 보행편이나 화장실 같은 문제들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293개의 그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 역시도 우리 구리시의 사례와 비슷하게 장애인 단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조금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장애인 복지위원회라고 해서 현재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장애인 분들이 많은 분야별로 이제 이렇게 지체 분야 또 뭐 여러 가지 시각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회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 점검도 좀 강화하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아까 안전국장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볼라드라든가 이동권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더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방금 청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무장의 도시 조성위원회를 청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이걸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장애인 복지과 과 단위 한 곳에서 할 수 없는 굉장히 포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 조금 더 많은 신경과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이번 선거구경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하셨습니다. 장애인 시설 개선 및 무장애 도시 조례에 따른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야말로 우리 청장님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북구의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북구 마스코트 이름이랑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들이 저 나와 있는데 예. 우리들입니다. 예. 예, 나와 있는 우리 둘이죠. 지난 98년 2월 달에 네. 북구 이미지 통합 사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옆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본 의원이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일부 갈무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마스코트는 활용도가 높고 메시지 전달 효과가 매우 큰 이미지 구성 요소이다. 즉 마스코트는 북구의 이미지를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 우리 둘이를 본 국민들은 우리 북구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될까요? 지금 우리들이가 그 예양, 의양, 이게 남녀 정승을 이렇게 형상화한 건데요. 이제 뜻으로는 예양, 의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북구 홍보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들이가 지금 굉장히 많은 홍보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98년도에서 벌써 한 7년 전 이런 15년 전 이내의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렇게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어떤 도시 통합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공신력이 있는 조사는 아닙니다만 실제 디자인 학부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설문조사 용도로 한국 지자체 마스코트 캐릭터 월드컵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예. 여기에 따라서 전체 220개 지자체 마스코트들이 이제 네티즌들의 선택을 받은 건데요. 아래 보시면 우리 광주 북구의 우리 둘이는 161위입니다. 1등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둘이라는 우리 마스코트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 타 지자체는 마스코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시의 마스코트인 고양입니다. 보시면 경기지역화폐의 모델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양이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 지역 특산품으로 냥이탁주라는 막걸리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에서도 이 고양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고요. 용인시는 어떨까요? 용인시는 최근에 마스코트를 리뉴얼했습니다. 이 마스코트는 용인시의 마스코트인 조아용이라는 용인데요. 이 마스코트가 2021년 카카오톡 이모티콘 20만 개를 8분 만에 언판시켰고요. 22년에는 25만 개를 19분 만에 언판시켰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용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달에 이 조아용의 굿즈, 그러니까 조아용을 이용한 상품들이 7일 만에 7개 상품이 전부 다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인시는 이 조아용 캐릭터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증하면 선착순 400명에게 조아용 패키지 증정이라는 내용 보이시죠? 용인시는 이 조아용 캐릭터가 인기를 얻자 이러한 인증을 홍보함으로써 정책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게끔 하고 또 이걸 받은 네티즌들은 또 이것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또 자연스럽게 용인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잘 키운 지역 마스코트가 지역사회의 경제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는 사실 캐릭터 산업이 더욱 발달한 일본을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마모토 현의 캐릭터인 구마몬. 2011년 제1회 전국 캐릭터 대회에서 우승한 뒤 지난해 관련 상품 매출 1조 4천억 원을 자랑하는 신화로 성장했습니다. 제2의 구마몬을 꿈꾸며
올해 캐릭터 대회에 참여한 지자체는 507곳. 인구 감소와 행정 위축 등에서 탈출하려는 지자체들은 생존 차원에서 출전 시까지 열며 대회에 참여합니다. 영상 보셨죠? 이게 무려 4년 전 2018년의 뉴스입니다. 2018년에 물론 일본이라는 특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구마모토현의 구마몬이라는 캐릭터 하나만으로 구마모토현은 굉장히 일본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게 됐고 관련된 매출이 1조 보셨겠지만 1조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잘 키운 지역 마스코트 하나는 단순히 우리 북구의 이미지로서만이 아니라 경제 산업의 견인차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이 방금 언급하셨다시피 청장님이 이번 선거에서 선거 공약으로 북구만의 마을 브랜드 개발로 북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북구만의 마을 브랜드를 개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북구의 마스코트부터 좀 시대에 맞게 변경을 해서 북구 이미지 개선에 앞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지금 크게는 이제 우리 북구 심볼 마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마스코트가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내 고향 이런 기부품에 대해서 농산품에 대해서 이제 통합 브랜드 쪽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개발을 하는데 어쨌든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통합 브랜드 앞으로의 우리 농산품에 이렇게 글씨로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 내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심볼 마크까지 지금 북구 마크까지 바꾸게 되면은 또 다른 낭비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마스코트 부분까지 포함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액수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중복의 요소를 좀 없애면서 새롭게 하는 안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요, 기존의 마스코트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존의 마스코트는 마스코트대로 두고, 이제 새로 마스코트들을 개발한 다음에 같이 협업하는 방식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같이 좋겠습니다. 병행해서 어떻게 하는 예. 방안들을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청장님 제가 이렇게 마스코트를 언급한 것은 우리 북구가 지난 4년 동안 SOC 사업 등으로 시설적인 큰 성장을 이룬 반면에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문화산업과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조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청장님, 웹툰이나 게임 산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관심이 좀 있으시나요? 그 전에 시에 있을 때 이제 부천 같은 데에서 네. 만화 산업, 웹툰 산업으로 발전된 도시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네, 사실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웹툰, 인터넷 만화 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만든 라인만과와 피코만은 만화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일본에서조차도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25회째 부천 국제 만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부천은 이 국제 만화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웹툰 콘서트 공연, 만화 마켓, 국제 코스프레 챔피언십까지 개최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웹툰 만화 산업에 있어서 부천시를 제외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번에도 부천 국제 만화 축제가 끝났는데요. 이게 이제 부천시가 홍보한 자료입니다. 전 세계 14개국에서 11만 명의 관람객이 왔고 1,300명의 만화가와 산업 관계자 오고 16,000명의 국내 코스플레이어가 이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 축제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부천의 이런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에서 그쪽 분야의 문화 콘텐츠, 특히 게임이나 만화나 웹툰 쪽에 지금 맡고 있는 광주시 산하기관인 문화산업정보원 연구원하고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북구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임 업체들하고 같이 연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결고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 게임 산업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18조 8,855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북구가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드론 산업의 경우가 2020년 기준 4,945억입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2025년까지 국내 시장을 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드론 산업에 비해서 우리 게임 산업이 얼마나 큰지 좀 감이 오시죠? 예, 예. 청장님, 그 2025년부터 우리 초중등학생들에게 코딩 교육이 의무 교육으로 전환이 됩니다. 코딩 교육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육인데요. 이 친구들이 가장 먼저 만드는 프로그램이 뭘까요? 바로 게임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재밌기 때문이죠. 최근 EBS 다큐프라임은 게임의 진심인 편이라는 3편의 연속 다큐멘터리를 통해 요즘 시대의 게임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했습니다.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게임은 죄악시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쓸데없는 거, 시간 낭비.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 제가 북구청에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청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북구 관내에 게임 제작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죠? 28개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네. 우리 북구 관내에는 저도 28개가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 중에 사우스포 게임즈라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이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신화를 만든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 세계에 100만 장 이상의 게임을 판매한 업체인데요. 지금 이 게임이 한 장에 2만 원 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해보면 200억 원을 번 셈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시작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이 업체는 다름 아니라 우리 북구청 바로 옆에 있는 전남대 게임 동아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남대 게임 동아리에서 시작을 한 이 업체는 지금 사업이 성공을 하면서 서초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주 화요일, 며칠 전이죠. 직접 서울에 가서 이 대표님을 만나고 미팅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이 하시는 말이 이 스컬이 성공을 하니까 이 대표님이 들어가 있던 전남대 게임 동아리에 올해 신입으로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고 한 전남대 학생만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게임 산업이 얼마나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죠. 그런데 또 재밌었던 부분은 이 대표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게임, 스컬이라는 게임을 학생일 때부터 만들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월에 20만 원만이라도 받았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내 후배들도 그 정도만이라도 받아도 충분히 게임 산업, 게임 제작에 우리가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00억짜리 기업을 만들어내는 게 관에서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는요. 청장님, 이렇게 우리 북구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유니콘 기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북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이 낮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가 게임 산업을 비롯한 문화 산업을 한번 육성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게임 산업은 이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조선대학교에 e스포츠관을 두어서 굉장히 지금 활성화를 지금 되고 있고요. 북구는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 중에서는 디자인 산업에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진흥원이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디자인의 포장이라든가 그 협업사람들 또 이제 디자인 산업을 하고 있는 제일 지금 콘텐츠 쪽에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디자인 산업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많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쪽의 분야로 지금 저희들이 그 디자인 쪽에 그 대통령상도 재작년인가요? 그 저희들이 산업 쪽, 또 미디어 파사드 쪽, 어쨌든 다 이제 문화 콘텐츠 쪽인데 그런 산업, 그런 분야에 우수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통령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문화 콘텐츠 분야가 뭐 수십 개 정도 있습니다만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분야들을 잘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지금 산학연 그런 협력 사업들이 우리 북구청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시나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우리 북구가 AI 네. 도시잖아요. 우리 AI 산업 중에 또 핵심 산업이 게임 산업입니다. 네. 사실 디자인도 게임 그러니까 이 게임 산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디자인, AI 또 뭐 음악 뭐 이런 총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게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게임에 만들어지는 그래픽도 들어갈 것이고 디자인도 들어갈 것이고 음악도 들어가게 되고요. 당연히 그 게임의 스토리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학적인 부분들도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사실 이 게임 제작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통 광역시 단위에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가장 유명한 건 뭐 이제 부산 같은 곳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북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선다면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게임 산업은 기초 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산업입니다. 한 명의 혹은 소수의 정예 엘리트만 있다면 이 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스컬 역시도 게임 동아리 채 10명도 되지 않는 친구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200억의 신화입니다. 우리 강기정 시장도 노잼도시 광주를 꿀잼도시 광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각종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미, 즐거움에 게임은 빠질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죠. 본 의원은 우리 북구가 좀 마스코트에 대해서도 좀 리뉴얼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좀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좀 귀여운 캐릭터를 도입해서 우리 북구의 이미지를 꼭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또 젊은 층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재밌는 그런 도시로 각인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동시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고 있을 때 선도적으로 인디게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든지 우리 지금 우리 건국동 쪽에 있는 AI 쪽에 무슨 센터를 조성해서 게임을 제작하고 싶어하는 청년들, 업체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우리 북구에서 지금 약동하고 있는 당장 동아리를 통해서도요. 약동하고 있는 게임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임 산업은 의원님 제안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살펴보면서 활성화하시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현재 지금 그 디자인 진흥원에서 지금 EBS 캐릭터랜드 조성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현재 지금 시에서 어차피 우리 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EBS 캐릭터랜드를 방문을 할 거거든요. 그 지금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국회에서 한번 노력을 할 거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아특 사업으로 지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좀 이 산업은 그 전부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산업을 하면서 또 의원님이 제안하신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세밀하게 살펴봐서 그분들이 좀 더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문유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신음하고 있는 건국동 농업산업과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박찬대 경제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찬대입니다. 네.
국장님, 우리 북구청이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는 공곡동과 석곡동이 도시농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북구청이 공곡동과 석곡동의 도시농업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북구 관내 건국동 농업인구 한 980농가 정도 되거든요. 북구 전체 한 65%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1년에 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36억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중에 그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준 예산은 한 26억 9천만 원 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 쌀값 그 안정 대책 지원인데요. 이제 그 경영 안정 대책비로 해서 한 매년 헥타르당 한 62만 4천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농업 직불금은 0.5 헥타르 소농은 연간 120만 원. 그다음에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1헥타르가 넘는 농가는 연간 한 17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 안정 대책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친환경 쌀 그렇게 해서 총 1년에 한 26억 9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공곡동에서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그건 뭐, 지난 4년 문인구청장 이후에 또 그래도 농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원자재 값도 상승을 하고 있고, 저희 비료비, 씨앗, 모든 것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농가들은 힘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건국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작물이 쌀인데요. 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지금 수매한 쌀조차도 다 처리를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올해 풍년이 나게 되면 이 쌀을 또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이 조금 대책이 있나요? 예, 쌀이 지금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지금 풍년 된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국동에서 한 2,635헥타르에서 이제 생산되고 있는데, 그 풍년이 되면은 정부에서 지금 정부 수매를 합니다. 1년에 2번 하는데, 연말에 정부 수매 때는 한 20%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이제 그 시장 격리 조치로 해가지고 네. 그것도 한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쌀값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쌀값이 안정화되지만 사실은 그 쌀을 파는 농민들은 쌀 수매가가 계속 떨어지고 네. 있는 실정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곡동에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삶이 팍팍해지니까 우리 북구의 지원을 더 많이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북구는 한정된 예산에서 또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비나 이런 시설 투자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서 좋습니다. 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농산물 가격은 사실 우리 북구청,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대외 변수이죠, 사실은. 특히 쌀 문제는 어쨌든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정부에서 어쨌든 이번에 어쨌든 포함해서 매입도 45만 톤, 또 비축도 45만 톤 되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되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아마 농민들이 바라는 정도의 쌀값 안정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본 의원은 건국동에 우리 농업만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도입해야 된 시점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북구청이 좀 나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지난 건국동의 주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우리 광주시 유기견 센터 관련해서 이전을 요구하는
그 예. 요구 받으셨죠. 예, 예. 그동안 우리 건국동 주민들은 유기견 센터와 관련해서 수많은 악취와 민원에, 소음 민원에 시달려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뭐 현장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미 그 설명회를 거쳐서 충분히 의견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의원님하고 뭐 구청이나 또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시의원님이 또 상권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미 지금 설계가 다 마무리되고 연말에 착공이 될 정도가 지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시 유기견 센터를 건국동에서 옮기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우리 북구청이 건국동을 광주를 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려동물 특화 지역으로 성장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638만 가구에 달합니다. 본 의원이 북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북구 관내에 등록된 반려동물만 해도 7,511마리에 달했습니다. 사실 전부 다 등록이 의무가 아님을 감안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반려동물들이 우리 북구에서 함께 하고 있겠죠. 청장님, 애견 공원에 대해서 사실 저희 본 의원님들도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좀 조성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있죠. 혹시 청장님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번 8대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구정기를 통해서. 근데 이제 물론 한 인구의 40% 정도가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반려견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한 그 시설이라 봅니다만 또 이제 그냥 또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공원에 한꺼번에 하기에는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정해만 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숙제로 좀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선뜻 어디 공원에다가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네. 이거는 좀 중요하게 검토를 하면서 또 지역에서 여론이 좀 조성이 돼야지만이 이게 가능하지. 이걸 어느 공원에 제가 하겠다 이거 하기는 굉장히 반반 거의 지금 한 6대 4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북구 주민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할 때에는 조정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 건국동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건국동이 영산강을 일단 끼고 있는 점, 주민들이 비교적 넓게 분포해 있어서 소음 민원이나 여타의 민원들이 조금 작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광주시 유기견 센터가 건국동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할 때 광주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광주 최초의 애견공원을 건국동 일원에 한번 조성해 보는 걸 검토해 볼 만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시에서 나서면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어쨌든 좀 이따 더 지금 여러 가지들이 지금 유기견 센터 앞으로 이제 화장장 문제 뭐 또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애견 공원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강기정 광주시장님이 최근에 영산강, 황령강 등의 권역에 Y 프로젝트 사업 진행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산강 조금 빠져 있어서 청장님이 또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사실은 애견공원에 대한 이런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 비단 북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광주 전역에서 나오고 있는 민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이런 민원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있는 애견공원은 단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견공원이 조성이 되기만 한다면 그 지역에 정말 광주의 많은 시민들이 그 지역을 찾게 될 거고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애견공원이 건국동에 조성이 된다면 이
많은 건국동에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또 영산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조성된 애경공원은 생태환경의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영산강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민간공원 증여 사업을 우리 북구에서 4군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장소 정도는 한번 시에 이야기를 해서 좀 조성을 해봐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산강 부분은 좀 이렇게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장사 그 소각장 문제가 어디 영락공원에 어떻게 제기가 된다고 하면 거의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장소를 어디 특정한 장소에 몰리지 않고 좀 더 주민들과 합의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협의가 필요하겠죠. 본 의원이 제안을 한 부분이 설령 우리 청장님께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주민들 그리고 광주시 그리고 우리 영산강 유역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런 사실 우리 건국동을 반려동물과 관련한 특화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데에는 단순히 애경공원만 때문만은 아닙니다. 청장님, 그 동물 산업을 가르쳐서 요즘 패코노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 간식 산업이 인기가 있는데요. 요즘 펫푸드 영양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쪽 산업이 굉장히 좀 요새 활성화하고 되고 이렇게 핫하게 뜨는 그런 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강진군인데요. 강진군의 경우에 취업과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펫베이커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업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지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 의원이 인터넷에서 그냥 애견 뻥튀기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30g, 40g에 3,000원, 4,000원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사람이 먹는 것보다 훨씬 고비용입니다. 그런데 또 이 애견 간식 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비교적 접근이 쉽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도전을 하기도 하지요. 이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 옆에 제민딩이라는 업체에서 지금 애견용 푸딩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제민딩이라는 업체가 어디냐면 우리 북구 청년센터를 통해서 내년도에 창업 예정인 수제 푸딩 업체입니다. 댕댕인딩이라는 강아지를 위한 펫 건강 디저트를 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애견 간식 산업은 청년들이 도전하기 비교적 쉬운 산업입니다. 이런 점을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간식을 만들려면 그 농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건국동이야말로 이런 간식 산업을 육성해 보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북구의 지원을 받아서 청년 창업가들이 애견 간식 산업을 하고 그 지원을 받은 업체들은 건국동에서 나온 농산물을 활용을 하면 건국동의 주민분들은 당연히 좀 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들을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청장님, 우리 광주시가 본천산단 내에 창업기업 선정지원센터 건축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내년 말에 완공 개관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본천산단 내에 있는 입주업종 중에서 가장 많은 입주업종은 사실 음식료 업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우리 북구 청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반려동물 간식산업 자격증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업 지원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이 광주시에 요구를 해서 본천산단 주차장도 물론 늘려야겠습니다만은 반려동물 간식 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주방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광주시에 한번 요구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유 주방을 활용하는 창업가들은 건국동이나 성곡동에서 나온 농산물을, 우리 북구 관내에서 나온 농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면 이게 서로의 윈윈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안하신 대로 일단은 지금 우리 그 행복어울림센터에 조금 여유 공간에 지금 청년 창업자들을 지금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지금 16명은 지금 이번에 뽑았고 또 연말에 추가로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애견 식품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오시도록 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1인 창업 그 공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인큐베이팅을 하고 지금 번천 산단에 입주 조건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창업 그 성장 지원센터가 그쪽에 어쨌든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필요한 것들이냐, 그것도 공유 주방이나 실질적으로 뭐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 데가 어느 것인지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우리 청년 이쪽 부분에서 인큐베이팅 한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건국동과 우리 석곡동은 도시농업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인근의 담양이나 장성 등에 비해 열악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건국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이 넓게 분포해 있어서 민원이 적다는 이유로 광주시 유기견 센터나 우리가 이제 우리 북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차고지도 사실 예정되어 있죠. 그만큼 건국동의 주민분들은 우리 북구 광주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서 건국동이 발전을 함에 있어 광주시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우리 북구청이 적극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그런 부분을 제안해 주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뿐만 아니라 또 의원님, 또 시의원님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같이 시에 종합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건국동의 미래 먹거리를 이야기하게 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우리 북구의 부담의 가중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사실은 사전에 물론 건국동의 모든 주민분들과 이야기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좀 건국동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는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셨거든요. 이미 건국동에는 애견 유치원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애견 화장장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화장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업가들도 있고 애견 호텔도 사실은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지방 공기업의 합리적 심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네. 청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번 연간 한 70억 정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노력하신 결과로 우리 북구에 사실 체육관, 체육시설, 주차장 시설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됐죠.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만 해도 한 1,000억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당선된 직후 7월경 받은 업무보고와 이해 추경을 경험을 해본 결과 기존 방식대로 우리가 북구 시설관리공단에게 시설관리공단을 심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장님, 우리 7월경의 업무보고와 이해 추경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총괄부서인 이제 기획조정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이사장이 별도 보고를 하고 안전도시위원회와 경제복지위원회는 본부장이 별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아봤는데요. 특히 본 의원은 예결위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그 보고를 봤는데 몇 가지 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지리부서에 대해서 혼동이 옵니다. 총장님, 만약에 체육시설의 인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인력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체육시설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원점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공단법이 어쨌든 이제 북구청이 어쨌든 추진 부서고 북구청이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대행 기관입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만은 운영에 대한 사항들 이거는 추진부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이제 추진부서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게 좀 또 참 어렵죠. 혼선이 가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자치구나 단체에서 한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거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받은 그 보고서가 조금 매우 부실했다는 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랑 그 이외 추경 자료만으로는 저희 의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세부 내용이 전혀 없어서 공연주차장을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체육관 현황은 어떤지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각 부서들은 자기 부서들 것 업무 처리하기도 바쁜데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언제 챙길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차 추경 부속 서류를 예를 들어 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용에 위탁 사업비 지원 딱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과연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깊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세부 내역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지금 아마 초창기 때니까 그거는 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위탁받은 시도 공단이 환경관리공단도 있고 몇 개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서류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게다가 또 기존의 방식대로는 부서별로 다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배석을 해서 의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때, 의원들이 질문이 있을 때 답변을 하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예산을 보고를 하다 보니까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도 의원들이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본 의원이 지적하니까 그때서 이제 예산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회기에 저희들이 심의할 부분들은 다 지나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서울 중랑구하고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두 곳은 예산안 심의나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시간을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북구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의와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요구를 하고 예결위원장이 요구를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별도 보고 시간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별도 보고를 듣고 별도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의회가 심도 깊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제 저희들도 이제 시설관리는 이제 한 1년째 되고 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 나기백 이사장님 잠시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설관리공단의 심의와 관련해서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법에 의하면 사실 청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금 청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별도 보고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저희 앞으로 있을 3차 정리 추경과 저희 본 예산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장애 도시 기본계획 조속 수립, 북구 마스코트 리뉴얼 및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 건국동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검토, 북구 시설관리공단의 합리적 심의 방안 마련과 관련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사실 문인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가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북구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멋진, 조금 더 살고 싶은 북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제언임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인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의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이후의 사무국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함께 제 구정 질문을 함께 해주신 저희 북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